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저희 예전에 경영성과급이 임금인지에 대해서 현대해상 화재보험이랑 SK 하이닉스 사건을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네, 당시 현대해상 화재보험 초심이 경영성과금은 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SK 하이닉스는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갈렸었죠. 그래서 2심 판결을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해상 화재보험 사건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임금이다 라는 결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느냐인데요.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임의로 배제시킬 수 없고 의무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배제시킬 수 없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의무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일단 지급 조건을 거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신규 고객 한 명과 계약을 하면 연말에 100만 원을 준다라는 이런 성과급 지급 기준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연말에 기존 고객이 해지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면은 이런 지급 기준을 이제 실행을 할게라는 조건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성과급의 100만 원 지급 의무 발생 자체가 기존 고객의 유지라는 불분명한 조건에 좌우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경우라면 애초에 성과급 100만 원 지급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겠네요? 네, 맞아요. 다시 현대해상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문제가 되었던 경영성과금은 이제 해마다 단기순이익 달성에 관한 사업 목표를 이제 사전에 제시를 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은 단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전에 어느 정도의 수준을 목표로 삼고 이걸 달성하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 걸로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금품의 지급 자체가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요. 법원은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동기부여 차원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2002년과 2005년, 2006년 빼고 2001년부터 15년 이상 계속 성과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급이 안 된 해는 애초에 성과급 지급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성과급 지급 기준 자체를 협의하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성과급이 매년 지급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법원은 근로제공의 결과로 달성한 사업 목표가 지급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 비상금 임원직을 제외한 전체 직원에게 지급이 되었다는 점을 보면 성과급은 임의적이고 은혜적인 성질의 금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오히려 그 지급 계산 기간을 판단을 할 때 근무 기간이 비례해가지고 이제 지급률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성이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현대해상 측은 경영성과급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 증진 차원에서 지급한 거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노무사님, 이에 대해 법원은 뭐라고 했죠? 네, 일단 애초에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율 대상을 정한 거지 그 규율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근로복지의 한 유형이 성과 배분도 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결론은 경영성과급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성과 배분 사항이긴 하지만 은혜적 성격에 해당되는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다 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사건이랑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는 바로 노동관행인데요. 회사에서 경영성과급의 지급 기준을 정할 때 노동조합과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었대요. 이를 과연 경영성과급을 지급을 할 때 이 지급 기준을 정하는 노동관행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관행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노동관행은 사실상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동관행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기존 노동관행을 위반한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네, 2018년에 현대해상의 단기순이익의 목표치를 2천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건 사실상 근로자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 측에서는 지급 기준을 결정을 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게 관행인데 2018년도에는 동의 없이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무효이고 예전처럼 2천억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러한 지급 기준 변경 절차에 대한 노동 관행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2009년 이후 내부 품위와 대표이사 결제 절차를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이 마련이 되었고 2016년과 2017년에 지급기준의 휴직기간 또는 정직기간 일할 감률 규정을 추가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의 동의를 얻어서 지급기준을 변경했다는 관행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당기순이익의 목표는 2,500억 원으로 상향이 조정이 되었었던 거, 이거 이제 유효하다라는 결론이겠네요. 네, 다만 경영성과급이 임금으로 이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고요. 변경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재정산에 대한 요청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직 이제 대법원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대해상에서 이제 상고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